나이가 들어도 작은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싱숭생숭 커피 앞에 놓고 딴 생각 한낮 햇살에 부끄럼도 없이 한낮에도 부끄럼도 없이 피식 웃는다. 노을진 들녘 보며 가슴 콩닥콩닥. 밤하늘 별 보며 눈물 글썽글썽. 담자리에 들면 뒤척이는 버릇까지. 잠자리에 들면 자꾸 뒤척이는 버릇. 어쩌자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는 걸까? 나이가 들어도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 작은 비바람에도 싱숭생숭 커피 앞에 놓고 딴 생각 한낮에도 피식 웃는다. 노을진 들녘 보며 가슴 콩닥콩닥. 밤하늘 별 보며 눈물 글썽글썽. 잠자리에 들면 자꾸 뒤척이는 버릇.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 가을맞이. 여름 내내 뜨겁게 달궈진 대지. 밤이면 찾아오는 산들바람. 더위 밀어내며 마음 어루만진다. 여름 매미는 가로등 밑에 나뒹굴고 골목 끝집 담벼락 매미는 가로등 밑에 나뒹굴고 골목 끝집 담벼락엔 청포당구로 익어가는 소리에 옆집 처녀 잠 못 이룬다. 가을아, 내 사랑도 데려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련다. 맞이하리 그럴까? 가을아 사랑 데려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리. 개망초. 지천에 널린 널 반기는 사람. 누구 없어도 산과 들 길가에 흐드러지게 펴. 꽂히면 어떻고 잡초면 어떠냐. 쓴박이 냉이 달래가 아니어도 앙분 맞은 꽃송이
듬뿍 따다가 약하게 달군 불에 덮고 말려서 카페인 없는 개만고차 만들어 연인과 정담 나누며 얽히고 설킨 전설 같은 얘기 나누고 싶다. 개같이 망할 놈의 풀, 가까이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 어두운 밤 별빛 받은 모양새 더욱더 아름답다. 달래가 아니어도 앙증맞은 꽃송이 듬뿍 따다 약하게 달군 불에 덮고 말려 코스모스 하루의 소선이 허리춤 꼿꼿이 세워 오색만두 두른다. 남실남실 희육되는 화사한 자태 길가에 멋들어진 작은 얼굴 빵긋 미소짓하니 한참 동안 딴짓하던 햇살 아침 노을 비켜세워 한참 동안 딴짓하던 햇살
아침날들 비껴세워 환하게 웃고 지나던 바람조차 가만가만 지나간다. 도서관 책꽂이에 꽂아 쌓여있는 꽂혀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먼지처럼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뒤뜰엔 나무집들이 가림막 없는 탁자에 띄엄띄엄 앉아 핸드폰 속에 잠겨있는 시선들. 책은 친구 잃은 신세로 덩그러니 놓여있다. 주인 기다리는 책들은 들어만 가는데 외로운 문장들은 떨어지는 낙엽 닮아간다. 여기저기 가지런한 책들의 한 소리.
강태사님의 빈집에서 시작하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는 고향집을 그려놓고 있다.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집은 은유의 빈집이 되어 바람과 구름과 달과 별이 노독을 풀고 있다. 시의 시작이 멋지다. 은유의 빈집은 시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빈집을 채우는 사랑과 이어지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말문을 닫았을 빈집, 그 집 빈집에 온기가 도는 듯해 멋지다. 고향집 정지에서 어머니는 고향집 부엌에서 어머니는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다. 어머니의 기도는 달이 기울어도 점점 차올라 간절했을 것이다. 시조과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희미한 달빛으로 옴니의 한을 담아 자식의 부경화, 무병장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희미한 달빛에 한을 담아 기도했을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한 달을 걷고 1년을 걸어도 하늘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어 얼마나 서러웠을까. 자식들을 위해 멍자국 같은 하루길을 오래오래 걸었을 것이다. 또 고향집은 덩어리 한번 펴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청년을 위로했던 곳이다. 순간 마음이 울컥해진다. 따스한 슬픔에 덜미가 잡혀 마음이 아파온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자신의 한쪽 날개를 접으며 자식들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굽이굽이 상처와 인의 서러움을 지고 일터에서 돌아왔을 것이다. 그 많은 아픔 많은 고향집으로 이제 맑은 햇살이 내려 사랑에 맺혀 있다. 이제는 시조과자의 사랑이 이 빈집을 채우고 있다. 한 가족사를 빈집의 이미지 구현을 통해 시적 상상화해놓고 있어 숙연해진다. 김용님의 시 9월이 간다에서의 시초과자는 9월을 고독한 달, 고독해지는 달로 해석하고 있다. 봄의 이면지 같은 9월은 쓸쓸함의 시작이다. 반쯤 남은 생기도 이제 이루어야 한다. 바람은 서둘러 찬소리를 이고 올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9월의 떠남을 시조과자는 나뭇잎이 또 다른 생을 재배하러 날린다. 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생은 봄날이 환희 같은 날이 아니다. 달아진 신발의 뒷구처럼 해주고 낡은 시간에 익숙해져야 하는 날이다. 그래서일까 들판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채원은 묵은 옷장 헤집어 오는 시간에 맞추고 어수선한 발걸음들로 달력은 팔랑거린다. 9월이 가면 적당히 해치고 적당히 낡은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문득 9월이 가지 않도록 문득 9월이 가지 않도록 9월을 붙잡고 싶어진다. 영영 고독에 빠질 것 같아 9월의 발목이라도 붙들고 싶다. 아픔 많은 슬픔의 가을을 끙끙끙 앓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그런 마음을 시조과자는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다. 9월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영영 고독하고 고독해져야 한다. 그 느낌과 함께 독자도 갑자기 센트해진다. 그 느낌과 함께 독자도 갑자기 센치해진다.
보편적인 해석과는 달리 낯설게 하기를 통해 9월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미지 구현을 통해 9월의 세계를 고즈넉히 바라볼 수 있게 해놓았다. 사색의 깊이를 맛볼 수 있어 행복하다. 뭐야? 가을이 오면이 오는데. 고병님의 수필 봄날에에서의 서술자는 어느 날 아주 가까이 있는 단차라 끝 외진 길에 서 있다. 그때 뭔가가 번진다. 연노랑 빛깔이 폭죽 터뜨리듯 소리 없이 흐른다. 눈깜장할 사이에 산 전체가 연노랑 안개로 덮인다. 알고 보니 송악가로 향연이었다. 여기에 서술자는 사랑을 발견한다. 그 사랑의 느낌을 그대로 숨을 멈추고 온절하고만 범절하고야만 봄날의 산 입맞춤이 그럴까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지 산들이 일체의 엷은 장막 뒤로 몸을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혼절, 입맞춤, 화끈 달아오름을 통해서 사랑에 빠진 느낌이 그대로 전달된다. 송악가로 향연이라는 사랑이 짜릿하고 황홀하게 다가온다. 사랑의 감옥이 이와 같다면 기꺼이 그 감옥으로 수임권을 달고 들어가고 싶다. 서술자는 봄날 예를 통해서 당신의 봄날 사랑은 안녕한지 묻고 있는 듯하다. 만물은 색으로, 소리로, 향기로 사랑을 표현한다. 손뻗어 닿아야만 사랑이 아니다. 산과 산, 산과 강, 능선과 골짜기, 봉우리와 봉우리 한때 어울려 이어주고 손잡아 주는 믿음, 그게 사랑이다. 세상의 살랑거림, 그것도 사랑의 몸짓이다. 강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수필, 읽으면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게 하는 수필, 매력적이다. 한 단계 성숙의 세계로 안내하는 수필, 이런 수필이 있어야 행복하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에 전국 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